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AI 전문가이자 브레인웍스 주식회사 대표 강우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기술의 역할을 살짝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4차 산업과 DX를 선도하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IoT, 즉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oT가 우리의 일상과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oT, 즉 사물 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걸쳐서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주는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IoT는 단순히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 개인화된 경험과 스마트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IoT 정의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간단히 정의를 좀 해볼게요.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협력하는 기술을 우리는 IoT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IoT의 본질은 단순한 연결을 넘어서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좁은 의미로는 IoT는 스마트 기기들 간의 네트워크 연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기 간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해지고 기본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스마트 온도 조절기가 실내 온도를 감지하고 이에 따라서 냉난방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넓은 의미로 IoT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런 것은 단순한 기기를 연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효율성을 제공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즉 IoT는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에 센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oT의 목표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다른 시스템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스마트 가전제품, IoT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는 예시인데요. 온도 센서가 집안의 온도를 감지하고 이름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서 원격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사용자 패턴을 학습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여주고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IoT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농업, 스마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농업에서는 토양의 습도와 기후 조건을 센서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물을 공급해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IoT 서비스의 목표는 크게 개인 IoT 서비스, 산업 IoT 서비스, 공공 IoT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목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 IoT 서비스입니다. 개인 IoT 서비스는 무엇보다도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 홈과 웨어러블 기기가 있습니다. 스마트 홈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집안의 다양한 기기를 하나로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조명을 사용하면 음성 명령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전등을 켜고 끌 수 있으면서 스마트 온도 조절기를 이용하면 외출 중에도 집안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죠. 아주 간편하게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주고 일상의 불편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워치는 여러분들의 심박수, 걸음수, 수면 패턴 등을 기록해주고 있죠. 이러한 데이터들은 우리에게 건강 상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더 나은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개인 IoT 서비스는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 IoT 서비스입니다. 산업 IoT 서비스는 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물류관리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IoT 기술을 활용해서 제조 과정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팩토리, 흔히 말하는 공장의 제조 기업의 공장에 설치된 수많은 센서는 기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인공지능 AI하고 결합하게 되는데요. 기계 고장을 예측하고 유지 보수가 필요한 시점을 정확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즉, 제조 현장의 데이터는 빅데이터화되고 빅데이터들은 학습 데이터화 시킴으로 인해서 AI의 모델로 활용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제공이 되는 소스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공정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다운타임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공장이나 조직의 생산 현장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물류 관리에서도 IoT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창고의 제품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배송 경로를 최적화하는 물류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산업 IoT 서비스는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공공 IoT 서비스입니다. 공공 IoT 서비스는 이제 재난 예방, 환경 오염 감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를 만들어주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환경 센서를 통해서 대기질을 모니터링함으로 해서 도시의 쾌적한 대기를 관찰하고 또 모니터링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주고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민들에게 알림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건강의 관리, 건강의 위험, 마스크를 쓰고 나가라, 아니면 외출을 자제하라 여러 가지의 워닝을 줌으로 인해서 메시지 전달도 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통 시스템은 여러분 많이 보고 사용하고 계신데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신호나 여러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타이밍을 조정하고 교통 혼잡을 줄여주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울러서 재난관리 시스템도 공공 IoT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진, 홍수, 여러 가지 자연재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IoT 센서는 빠르게 위험을 감지하고 관련 데이터를 전달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재난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줄여주고 더 나은 복구 작업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개인, 산업, 공공 세 가지 분야에서 IoT 서비스의 목표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IoT 생태계란 다양한 IoT 기술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고 데이터를 수집, 전송, 처리,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IoT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고 서로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oT 생태계는 크게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IoT 디바이스, IoT 네트워크, 세 번째로 IoT 플랫폼, IoT 응용 서비스, IoT 보안 이렇게 5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IoT 디바이스는 이제 센서와 액추에이터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실제 환경을 제어하는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IoT 네트워크는 와이파이, 5G, 로라 이런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IoT 플랫폼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해서 이를 기반으로 제어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IoT 응용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oT 보안은 생태계 내 데이터와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디바이스와 네트워크에서의 인증, 데이터 암호화, 접근 제어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위협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IoT 디바이스는 IoT 생태계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센서를 통해서 환경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액추에이터를 동작시켜 줌으로 인해서 IoT 시스템이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줍니다. 먼저 센서는 IoT 시스템의 눈과 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주변 환경이 있으면 그 주변 환경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게 해주는 핵심 기술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온도 센서는 주변의 온도를 실시간에 감지하고, 습도 센서는 공기 중의 습도를 측정하고, 움직임 센서는 특정 공간에서의 활동을 감지하죠. 이런 센서들이 결국엔 다양한 환경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디바이스로서 활용이 되고 인풋 디바이스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IoT 시스템이 현실 세계에 보다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수집이 되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수집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IoT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작을 수행하는 액추에이터는 IoT 시스템의 손과 발에 해당합니다. 액추에이터는 데이터를 해석해서 물리적 동작을 실행시켜주고, 이를 통해서 IoT 시스템이 실제 환경에 영향을 미쳐주게 되죠. 예를 들면 스마트 조명 시스템에서 밝기 센서를 통해서 감지된 정보에 따라서 조명을 자동으로 켜거나 끄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스마트 온도 조절기도 환경의 온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냉난방 장치를 제어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줍니다. 마지막 통신 모듈은 IoT 디바이스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해요. 따라서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수집하고 생성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앙 시스템이나 다른 디바이스로 전송시켜서 IoT 생태계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가전기기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죠. 사용자가 원격으로 장치를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IoT 디바이스는 센서, 액추에이터, 통신 모듈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제어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이 결국엔 다양한 분야,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oT 생태계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IoT 네트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IoT 네트워크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중앙 시스템이나 다른 디바이스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송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IoT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 IoT 장치들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상호 협력해 가면서 IoT 시스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IoT 네트워크의 역할은요, 단순히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수단을 넘어서 IoT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첫 번째로 화면에 보시는 요소들이 몇 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역할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전송인데요.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중앙 서버나 클라우드 플랫폼 또는 다른 디바이스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실시간 연결인데요. IoT 장치 간에 실시간으로 협력을 가능하게 하면서 상황 변화가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줍니다. 세 번째로 이제 확장성인 부분인데요. 여러 IoT 디바이스가 같이 동시에 연결되고 물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이 제공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요. 이 IoT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사용됩니다만은 오늘 대표적인 거 네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와이파이,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죠. 실시간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 또는 개인적인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KTX 고속열차, 여러 가지 운송수단에서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높은 대역폭이 지원이 되고 쉬운 설치, 우리 아주 쉽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IoT 디바이스는 이제 스마트 TV,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보안 카메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시는 모든 디바이스에 사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블루투스는 비교적 짧은 거리의 통신이잖아요. 단거리 통신이기 때문에 저전력 소비, 이 전력이 덜 들게끔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해요. 웨어러블 디바이스하고 스마트폰 간의 연결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전력이 덜 소모되기 때문에 저전력으로 모바일 기기와의 높은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피트니스 트래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블루투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직비 또는 지급이라고 읽는 이 기술인데요. 얘도 전력을 좀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저전력을 이용하고 저비용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특히 이제 홈 오토메이션이나 스마트 조명, 센서 네트워크, 특히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스마트 띵스, IoT 앱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죠? 이런 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네트워크 구축이 간단하고 유지 비용이 낮기 때문에 소규모 IoT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적합해요. 그래서 아마 삼성도 여러분들 쓰시는 갤럭시 폰에다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에너지가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그래서 스마트 띵스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마트 전구, 온도 조절, 창문이나 도어 센서 이럴 때 사용하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로라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비교적 긴 거리의 통신에 지원이 됩니다. 장거리 통신, 저전력 소비를 지원하는 기술이고요.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팜, 대규모 IoT 환경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로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종 센서들이 도시의 데이터를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제 장점은 긴 전송거리라고 했죠. 배터리 수명도 좀 더 길고요. 원격 모니터링이나 가로등이나 스마트 시티를 운영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심지어 스마트팜 농업 센서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IoT 네트워크는 단순한 연결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하지만 IoT 시스템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분석, 자동화된 제어가 실현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보안 강화하고 네트워크 효율성 최적화는 IoT 네트워크에서는 필수적 요건이에요. 그렇죠? 보안이나 네트워크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다면 사실 사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IoT 플랫폼은 사물 인터넷 생태계에서 핵심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치와 데이터를 통합해서 얘를 기반으로 해서 효율적인 데이터, 특히 빅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해주죠. 이 IoT 플랫폼은 사물 간의 연결을 위한 기반 시스템을 제공해 주고요.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해서 필요한 제어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IoT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공통된 환경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IoT 플랫폼에서는 주요 역할이 몇 개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사물 연결, 데이터 수집 및 제어, 서비스 제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제 사물 연결 기반 제공이라는 것은 IoT 플랫폼은 다양한 사물이나 기기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제공한다. 자, 이거는 서로 다른 기기들이 이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통해서 연결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보면 구글 네스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온도 조절기, 보안 카메라, 스마트 도어벨 여러 가지 다양한 기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IoT 플랫폼은 단순 연결이라기보다는 기기 간의 상호 운영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호 운영성을 보장함으로 인해서 IoT 생태계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 수집 및 제어 명령 수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IoT 플랫폼은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 제어 명령을 전달하는 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마존의 AWS라는 클라우드 시스템 있잖아요. 이 AWS IoT 플랫폼은 IoT 장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주고 이를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좀 될 수 있고요. 액추에이터 제어를 하거나 자동화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IoT 플랫폼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공급자가 아닌 사용자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홈 환경에서는 플랫폼을 통해서 온도, 조명, 보안 관리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사용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조명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거나 원격으로 집 내부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들인데 AWS IoT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다양한 IoT 기기를 이제 현장에서 쓰고 있잖아요. 현업에서 사용하는 그 기기들을 통합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장비들이 많잖아요. 이 공장 제조 현장의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장비의 작동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감지해서 예방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IoT 플랫폼의 중요성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이 아니라 데이터의 표준화된 관리 기능을 가능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 간의 호환성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겠습니다. IoT 응용 서비스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를 통해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게 되는데요. IoT 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켜주게 되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질을 높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군데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IoT 응용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나아가서는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IoT 시스템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표시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로 변환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사이트를 변환시켜서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결정을 도와준다. 이 부분에 강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요. 개인 맞춤형, 커스터마이즈 된 서비스, 스마트 홈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시켜서 온도 조절, 조명 관리 이런 것들이 나의 패턴과 유형을 분석해서 적용시켜주는 서비스가 나오죠. 아울러서 시간대나 특별한 날짜에 따라서 밤에는 조명을 낮춰주고 외출 시에는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한다든지 에너지 전략을 시켜준다든지 사용자들의 편리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스마트 헬스케어에서는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의 심박수, 운동량, 수면 상태 이런 것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맞춤형으로 건강관리 계획들이 짜져서 제공이 되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제조 현장으로 우리 예를 돌려보면 예측된 예방된 예지 정비 유지 보수가 가능한 거죠.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이제 IoT 센서를 통해서 기계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고 공장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서 유지보수 시점을 자동으로 조율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면 비가동 시간을 최소화해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원격 제어와 자동화도 당연히 가능한데요.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를 통해서 토양의 습도 되게 중요하죠. 기온, 일조량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 되고 그 학습되기 위한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물을 급수한다든지 비료를 분배한다든지 토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농업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가능하게 됩니다. 스마트 시티로 들어온다면 스마트 빌딩 관리 시스템 당연히 원격 제어로 여러 가지 냉난방, 엘리베이터, 조명, 통합 관리가 가능하겠죠. 여러 가지 이제 교통 관제도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IoT에서 또 중요한 요소는 보안이에요. 이제 IoT는 다양한 장치와 데이터를 다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 위협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보안 요소는 크게 데이터 보호, 시스템 보호, 사용자 인증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 보호는 IoT 시스템에서 수집되고 전송되는 데이터는 이제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니까 보호돼야 되겠죠. 데이터 보호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송해주고 데이터가 결함이 없도록 무결성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에서 수집되는 건강 정보는 이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되어서 전송되고 이를 통해서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끔 조치되어야 되겠고요. 데이터 유출이나 이제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보안은 이제 IoT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스템 보안이 필수적입니다. IoT 디바이스 자체의 보안 기능을 내장시켜서 악성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홈 기기는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패치를 통해서 보안 취약점을 개선시켜주고 외부의 공격에 만에 하나 들어올 수 있는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의 보안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시켜줘서 혹시나 모르는 잠재적인 위협을 빠르게 감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사용자 인증은요, IoT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필수 사용자들을 인증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게 해주고요. 여러 가지 인증 절차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인증하는 다단계 인증 방식인 MFA 방식이나 생체 인증 방식 등을 통해서 우리가 권한 부여받은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적용해주고 접근 방식을 정리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실이나 현장이나 중요한 곳들 많잖아요.
심지어 집도 마찬가지죠. 스마트 도어락에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근할 때 비밀번호만 쓰거나 지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한다든지 각 디바이스마다 고유한 유니크한 아이디와 암호키를 사용해서 허가된 장치만 네트워크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IoT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네 가지 요소 정도가 이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소형화, 저전력화, 가격화, 표준화라는 요소로 뽑아놨는데요. 일단 IoT 디바이스가 이제 작아지니까 다양한 환경의 활용이 유연해지잖아요. 그래서 소형화가 필요합니다. 소형화된 기기는 설치가 용이하고 공간 제약이 있는 환경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큰 디바이스보다는 경량화, 소형화하는 것이 이제 최근 IoT 디바이스의 트렌드고요. 저전력화라고 했는데 전력 소비를 줄여주는 것이 IoT 기기의 배터리 수명을 늘려주는 데 핵심이죠. 따라서 배터리 효율성이 제고되는 디바이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센서는 저전력 기술을 통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기계로 가고요. 장기간 배터리 교체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가격화 이랬는데 비싸면 사실 안 좋겠죠. IoT 디바이스는 이제 가격을 낮추는 것이 대중화 그리고 일반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IoT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누리고 싶다면 이 연결된 기기들의 서비스를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 플러그나 저렴한 디바이스들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할 수 있고요. 이제 표준화는 다양한 디바이스와 플랫폼들이 이용이 되고 연결되다 보니까 호환성을 높여서 IoT 기술이 연결이 돼야 된다.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이제 서로 다른 이제 벤더나 제조업체의 기계들이 쉽게 연결되고 통신할 수 있게 되니까 결국에 우린 시스템 통합이 용이가 되면 결국 소비자와 사용자들은 편익이 증가되는 건 당연하겠죠. 따라서 이제 직비나 지급이라고 불리는 표준 통신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 최근에는 스마트홈 기기들 여러분들 삼성 갤럭시 폰 같은 데도 들어가 있잖아요. 호환성을 보장해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